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과 LH 혁신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또 이사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창훈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책임졌던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가 퇴임 넉 달 뒤 국가산단 개발 예정지 인근 땅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키우던 개를 둘 데가 없어 교외 지역에 있는 땅을 매입했다고 해명하면서 투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명 과정에서 투기 의혹 당사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으로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 농지를 강제 처분하도록 행정 처리할 방침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해당 토지 특별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보유한 LH 직원들에 대해선 대토 보상, 협의 양도인 택지 보상 등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이달 안에요. 정부의 정책을 활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의 재발 방지 대책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투기 예방부터 이익의 환수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LH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 정부의 이사 대책이 과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슈 진단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일단 대통령도 나서서 지금 이사 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라. 이렇게 또 얘기를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죠. 계획은 계획대로 가겠다. 자, 그러니까 일단 투트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지금 투기 관련된 부분은 투기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가겠다. 자, 이렇게 이제 계속 정부에서는 강한 메시지들을 이제 내고는 있지만 또 실제 이제 그 현장이나 아니면 지금 특히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즉각 철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자, 국민들의 어떤 그 설문조사라고 할까요? 리얼미터라는 곳에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도 10명 중에 지금 한 6명 정도는 지금 광명 시흥 철회해야 된다. 지금 어쨌든 이렇게 계속 이제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거의 지금 이 뿌리채 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할까요? 이사 공급 대책 자체가. 자, 그러니까 자, 이사 공급 대책 때문에 지금 또 시장이 어느 정도는 매수세도 일부 좀 꺾이고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모습들은 이제 조금 보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 이사 공급 대책 때문에 그런데 이사 공급 대책이 좀 뿌리채 좀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에 따른 시장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지금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들인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공공중심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사 공급 대책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뭐 공공중심이라는 게 처음에는 지금 뭐 한 문재인 정부 3년 가까이는 그렇죠. 조금 3년 넘게는 계속 공급은 충분하다. 뭐 그것은 민간 공급이든 공공 공급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공급이 중요한 건 아니다. 수요가 문제다. 계속 이렇게 해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계속 공급이 부족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공공이 나왔던 것은 그렇죠. 공공 참여형이었죠. 참여. 그러니까 민간이 이제 주도를 하는데 그 주도하는 거기에 공공이 일부 참여를 해서 같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이랬었는데 이사대책이 나오면서 이사대책은 공공 참여가 아니라 공공 직접 시행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예 그냥 강제 수용을 해서 공공이 직접 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공공 직접 시행으로 갔는데 이번에 또 터진 곳이 바로 이 공공 참여도 아니고 공공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그 어떤 주체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정부에서 이 직접만 하더라도 LH라는 이 공기업을 좀 더 확대를 하겠다는 기구를 계속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뭐 LH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 물론 이제 지금 쪼개기를 하겠다, 조직을 쪼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직접 시행을 해야 되는 이 공공의 문제, 또 특히나 이제 그 직접 당사자인 지금 LH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흔들흔들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직접 시행해야 되는 이사대책 자체도 그렇죠. 결국 뭐 불신이죠, 불신. 못 믿겠다. 뭐 지금 공공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믿을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이제 국민의 거의 한 57.9% 그러니까 거의 한 60%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광명하고 시흥 일단 신도시 철회해라. 지금 뭐 이것을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지금 이것을 뭐 한다는 거는 자, 그 전에도 사실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야, 뭐 12년, 13년 잔혹사라고 할 만큼 그렇죠. 뭐 행복주택 문제 때도 그랬었고, 뭐 초기 때도 그랬었고, 계속 지금 뭐 지적만 하고 나면 이상하게 이렇게 좀 일이 자꾸 좀 틀어지는 모습들이 있고, 특히나 이번에도 또 철회 쪽으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자, 뭐 다른 쪽,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왕숙지구라든지 지금 남양주 쪽이죠. 지금 하남의 뭐 교산지구라든지 아니면 고양 쪽의 창릉지구 아니면 지금 부천 대장이라든지 인천의 뭐 계양 또 테크노밸리 이쪽 더더구나 안산 장상.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미 이제 정책하고 관계없이 지정이 됐던 신도시들 더더구나 지금 뭐 이 좀 빠른 데는 지금 올 7월부터잖아요. 인천 계양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자,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9월, 10월 지금 쭉쭉 사전 청약까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3기 신도시 쪽에 청약을 기다려왔던 많은 청약 대기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좀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지금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3기 원래 3기도 아니고 추가로 지금 지정이 된다다가 어쩌면 뭐 4기 신도시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굳이나 지금 3기 쪽에 들어와서 기존에 있었던 지금 3기 신도시들 기존에 있었던 이것까지 흔들흔들 한다면 이거 좀 힘들지 않겠느냐. 자, 결국은 이 83만 가구 그렇죠. 자, 이 83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가져왔던 이 어떤 효과들이 오히려 거꾸로 지금 그것이 만약에 추진이 어렵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83만 가구 이사 공급 대책이 이게 공공이 주도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직접적인 지금 불신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자, 결국 특히나 지금 도시만의 지금 그 재개발하는 이런 쪽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그냥 당장 신도시 지금 신규 택지 공급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도시환경정비법이라든지 지금 많은 법들이 통과가 돼야지 지금 정부가 약속했던 인센티브안을 지금 지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달 내에 지금 야당 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일단 올스톱하자 이런 얘기들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해서 올스톱하자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지금 이 부분을 좀 밀어붙일 수 있을까라는 쪽에 좀 퀘스천이 좀 있는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입법이 미뤄진다라고 하면
지금 도심 안에 지금 그렇죠. 3분의 2가 여기 또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자, 그러면 공공 쪽을 지금 못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지금 도심 그 재개발하는 쪽에서도 주민들이 그럼 뭐 마음 편하게 동의를 하겠냐. 이것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난제들이 있어서 83만 가구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원한대로 그 숫자 다대로 지금 추진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공급 대책이 이제 불안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패닉 바잉이, 자, 결국은 이 패닉 바잉을 잠재우기 위해서 83만 가구라고 하는 매머드급 이사 공급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패닉 바잉이 일부 좀 그래도 좀 수그러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을 수그러들게 했던 이 원인인 이 83만 가구 이사 공급 대책이 흔들린다면 이쪽도 다시 또 흔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듯이 지금 현재만 보자면 지금 그 이사 공급 대책 직전이었죠. 거의 0.3 이거 주간 상승률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거죠. 그래서 0.33%라는 정말 사상 최고치, 역대 최고치까지 갔던 그런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이 상승률이 지금 현재 물론 지금 주간 상승률 0.28%도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인 것보다는. 자, 그렇지만 최고치까지 갔다가 지금 일부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지금 서울만 딱 떼어서 보더라도 2월 1일 기준 했을 때 0.1%까지 갔었어요. 0.1% 사실 또 대단한 주간 상승률이니까 더더구나 이거는 지금 한국부동산원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 지금 수치거든요. 그래서 0.1%까지 갔었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약 한 0.07%까지 지금 일부 조금 축소가 된 이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역대급 공급대책 그러니까 83만 가구를 서울 아주 가까운 곳들로 해서 특히나 이번에 광명 시흥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그렇죠. 뭐 한 20분대 안쪽으로 해서 거의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거니까 당연히 지금 서울 수요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지금 역대급 공급 대책이 흔들리다. 특히나 광명 시흥이 실제로 만약에 뭐 철회가 된다든지 이런 사태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다시 좀 잠잠해졌던 매수세가 다시 좀 살아날 수 있는 이것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자, 지금 뭐 기존에 발표됐던 곳들은 지금 이런데 자, 그러면 지금 정부가 4월 달에 지금 발표하기로 했던 2차 지금 신규 택지도 지금 남아 있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요? 자, 지금 2차 후보지로 지금 계속 거론되는 곳이 이제 김포 고촌하고 그렇죠. 하남 간북이라든지 고양 화전 이런 쪽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이쪽도 봤더니 지금 김포 고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지분 쪼개기라든지 그렇죠. 지금 많은 투기 세력들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과연 그러면 그런 부담감을 갖고서도 4월 달에 지금 이쪽을 지정을 할지도 지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끄럽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하남 간북 같은 경우에 작년 3월 같은 경우에 이미 83건, 한 달에 83건이 지금 토지 거래가 됐는데 그중에서 81건, 그러니까 거의 97%. 거의 뭐 83건 중에 80건이면 거의 뭐 다라고 봐도 되겠죠. 대부분이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한 땅을 여러 명이 사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익을 보려고 했던 뭐 전형적인 어떤 투기 같은 분위기들이 많이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도 많은 고민을 지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발표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을 좀 찾을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쪽 분위기만 보자면 아직까지 그래도 매수 문의는 좀 많다고 해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데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데 지금 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물을 좀 걷어들이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뭐 기대감은 뭐 갖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기존 도심하고 지금 2기 신도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 도심들이 좀 그 신규 택지에 대해서 조금 반발들이 있었어요. 근데 좀 흔들흔들 하니까 지금 오히려 광명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주보다 0.02% 올라서 오히려 올랐어요. 그래서 0.4위까지 지금 큰 폭으로 올라 있고 시흥 같은 경우에도 지금 0.1% 정도 올 초에 올 1월 달만 해도 그랬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최근에는 0.64, 0.71, 0.82. 야, 지금 이 사태가 지금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존 도심 쪽은 거의 올 초보다 8배 정도까지 지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이런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자, 지금 또 좀 빵긋 웃는 곳들이 좀 있죠. 바로 2기 신도시 쪽이 되겠죠. 자, 지금 3기 신도시가 흔들한다 그러면 오히려 2기 신도시 쪽의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단 신도시가 이제 막 올해 이제 처음 이제 입주를 시작할 텐데 지금 이쪽에 전용 84제곱미터 이제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라는 바로 그 아파트죠. 이쪽이 분양가가 약 한 3억 9천 정도 했었어요. 자, 이때 뭐 미분양도 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었죠. 자, 근데 지금 현재 3억 9천에 분양했던 게 지금 거의 8억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지금 다른 부천 옥길이라든지 지금 고양 향동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한 4억 미만 쪽으로 분양됐던 게 지금 거의 8억까지 올라가 있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한 4억 5천 분양했던 게 10억이 넘어가는 것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불안한 거죠. 지금 공공 쪽이. 자, 이러니까 지금 민간 쪽이 오히려 그렇죠. 공공이 지금 신뢰가 추락을 해서 공공이 지금 추진하는 게 지금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성이 좋은 민간 택지 쪽, 민간 프리미엄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목동 쪽이에요. 그렇죠. 자, 목동 같은 경우는 거의 2만 6천 세대가 14개 단지가 거의 숫자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지금 한 5,300까지도 갈 것 같은데요. 자, 이쪽 목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단지가 전용 97제곱미터가 약 한 20억 4천. 지금 여기도요. 한두 달 전에는 이게 한 18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20억을 드디어 넘어가서 드디어 신고가, 최고가 한두 달 사이 지금 2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 물론 지금 압구정도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강남권 지금 대부분. 그래서 지금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게 특히나 지금 공공 쪽을 선택하지 않고 민간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쪽들이 오히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이 주춤하는 사이에 민간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10건 중에서 지금 7건 정도가 거의 최고가를 지금 보이고 있으면서 다시 기재계를 켜고 있는. 자, 그러니까 공공은 공공대로 또 흔들리면 또 민간 쪽이라든지 또 3기가 흔들리면 또 이렇게 2기 신도시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공급 대책과 시장의 어떤 상황들이 서로 좀 우왕좌왕 좀 갈팡질팡하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흔들리는 이사 공급 대책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부동산 시장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정부는 이사 대책을 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지만은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민간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1:1 무료 상담 통해서 서울 지역의 투자 상담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02-3153-2668번 전화 주셔가지고 대표님과 무료로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정보 체크 시간에는 투자 지역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디 준비됐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대표님과 가볼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인데요.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역세권에서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로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2억 7,3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저희도 개발될 만한 지역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자, 광진구 화양동이면 한강과도 가깝고 주변에 또 성수도 가까워 보이는데요. 입지와 호재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광진구 또 화양동 그러면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편하게 여기는 그냥 건대 입구역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2호선과 7호선,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라는, 그렇죠, 지금 가장 있는 지하철이 지금 7호선이고 가운데에 지금 9호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2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 중에서도 그냥 우리가 황금 노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강남권을 지나가느냐, 더더구나
강남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이걸 가지고 또 많이 판단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뭐 건대 입구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 7호선 모두 다 강남으로 그냥 바로 쭉쭉쭉쭉 들어가는 곳이죠. 자, 그리고 뭐 이제 건대 쪽도 요즘 젊은이들의 뭐 핫플레이스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쪽이 젊은이들은 이제 핫플레이스로 되는 게 건대 입구역하고 지금 어린이대공원역 7호선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이가 지금 세종대가 있잖아요. 어린이대공원역에는. 그러니까 세종대와 건대, 물론 한양대도 좀 가까이 있죠. 요쪽 지역들이 상권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뭐 그 건대 입구와 이제 세종대 쪽, 그러니까 어린이대공원역 많이 상권이 이제 많이 좀 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대 인프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건대 상권. 자, 더더구나 지금 화양동 쪽은 지금 성수 IT 경제 특구하고 바로 지금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성수 IT 경제 특구 쪽에 특히나 이제 화양 사거리라는 쪽에 가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다 얘기하는데 지금 테란노에 있었던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그 성수 경제 IT 특구 쪽으로 지금 오히려 임차료가 싸니까요. 이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넘어오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전에 그 성수동이 아니거든요. 물론 성수동 자체도 젊은이들 핫플레이스인 것도 있죠. 자, 이렇게 성수의 어떤 그 콜라보 뭐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 또 투자 가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더더구나 이제 강남권하고 이제 직접 연결되고 있기는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수혜까지 또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겠죠. 자, 지금 여기가 건대 입구예요. 건대 입구는 바로 뭐 이게 지금 한강이잖아요. 지금 한정거장이면 한강이 지금 뚝섬 유원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뚝섬 유원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 지금 지구주정을 통해서 K-팝의 성지, 그러니까 K-팝 공연장이라든지 많은 지금 문화 쪽의 것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 활성화가 많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어린이대공원역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대가 이제 바로 여기니까 세종대와 지금 바로 건대 같이 이어지고 있으면서 2호선과 7호선, 특히나 이제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변 쪽으로 해서 바로 잠실 쪽으로 해서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고 있는 삼성역, 그러니까 삼성역과 봉은사역 이 사이에 그렇죠. 지금 현대글로벌 빌센터라든지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든지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형성되고 있는 그 심장부로 그냥 그대로 바로 연결이 되는 곳이다. 더더구나 이 화양 사거리 쪽에 그렇죠. 성수 IT 경제 특구라고 해서 지금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뭐 성수전략기획구역 같은 경우는 또 뭐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지금 서울 안에서 엄청난 이제 부촌이 또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으로 다 그렇고 바로 옆에 또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지금 많은 또 첨단 산업들 특히나 지금 그 KT 부지 쪽이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첨단 산업단지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앞으로 건대 입구 쪽이 중심이 돼서 많은 그렇죠. 그 뭐 생활 인프라든지 또 그 산업 인프라든지 또 상업 인프라까지 또 이제 주거 인프라까지 된다라면 금상첨화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형성되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서 성수 IT 기업의 수요와 함께 그리고 건대 입구 쪽 대학생들의 수요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수익형 부동산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전략 좀 세워주시고 얼마만큼의 투자 금액이 드는지도 공개해 주시죠. 자, 일단 뭐 건국대, 뭐 세종대, 뭐 학세권, 뭐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어린이공원 쪽에 또 한강 쪽에 공세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또 동서울터미널 또 현대화도 있잖아요. 또 여기에다가 또 주변 쪽에 지금 뭐 성수 IT 경제 특구 뭐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1인 가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방 하나, 거실, 주방, 욕실이 있으면서 바로 층고가 또 높아서 개방감이 좋은 그런 침실까지 갖추고 있는 복층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3월 준공이기 때문에 정말 따끈따끈한 바로 신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젊은이들의 로망,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로 와서 우리가 아파텔이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지금 뭐 금액이 2억 7,300에서 2억 뭐 7,800 정도인데 지금 뭐 전세가가 거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2억 5,300에서 2억 6,300이다 보니까 1,300에서 2천만 원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월 70에서 80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1인 가구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광진구 화양동에서 만나보는 오피스텔이었고요.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1: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1:1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오늘 유재성 대표님의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뭐 도심 쪽으로 갈수록 주택의 평수들이 계속해서 소형화가 되고 있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되겠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심 지역으로 가까울수록 집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가격 자체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특히나 이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좀 투자를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처음으로 좀 소개를 해드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3도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역 중에서도 좀 저평가 가 되어 있고 역시나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 이제 수많은 시설이 또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의 수익성을 느껴보실 수 있는 지역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등포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3도심 중에서 이제 가장 저평가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제 여의도와 함께 부도심에서 이제 도심으로 가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입지를 좀 살펴보시면요. 영등포구 내에서도요, 지금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공급 물량들이 좀 1, 2년 사이에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등포동 당산동에 비해서 이제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 물량이 가장 영등포구 내에서도 이제 작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 가치가 이제 높은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지식 산업센터들이 몰려 있습니다. 공사 현장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자리들이 굳이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내 집 근처에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양평동에는 이제 L사의 뭐 대기업의 이제 그런 홈쇼핑도 있고요.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2인 가구 밀집도가 지금도 높여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몰려 올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지역은요, 이제 영등포구 내에서도 이제 양평동 유가로 되겠습니다. 양평동 유가에서 지금 이용하실 수 있는 선이 바로 이제 9호선 라인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9호선 라인에 투자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당산역 그리고 이제 두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또 여의도역까지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여의도역에는 또 GTX 노선까지 들어오면서 앞으로 교통이 더욱 더 좋아지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바로 이제 왼쪽에는 이제 목동생활 이 있고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목동 생활권,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이제 여의도 생활권에 바로 딱 중첩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평동 육가다. 특히나 이제 양평동 육가가 이제 영등포구 내에서도 좀 좋은 이유가 일자리뿐만 아니라 도심 속에서도 녹지 공간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유도 공원이라든지 한강공원도 충분히 도보로 또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수많은 또 물류센터가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평동이라든지 뭐 물레동이라든지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요, 알만한 수많은 이제 유통업체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이 지역을 선택할 때 당연히 수요층들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들어왔겠죠. 이제 이 지역 자체를 앞으로 이제 신주거지로 각광을 받겠다라는 것을 이제 조사를 하고 들어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편리한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내 집 바로 앞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산책하기에도 운동하기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또 이제 양평동 육가다. 그리고 이제 아래에 이제 당산역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게 된다면 또 마포와의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겠고요. 또 아래쪽에 뭐 영등포 쪽에 뭐 타임스퀘어라든지 이러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굉장히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왼쪽에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거주 환경이 더욱더 쾌적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양평동 육가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점들이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기는요, 바로 도심지의 소형 주택에 주목해볼 시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곳이 영등포구 양평동의 9호선 주변의 오피스텔인데요. 자, 저희가 중공업 지역으로 좀 대표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의 공장지대가 어떻게 바뀔까 이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개발 호재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등포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수동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수동도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바로 이제 중공업 지역이다라는 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주거 시설보다 업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 가능성, 개발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지역이 바로 중공업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예전에 굉장히 낙후됐던 그런 이미지를 이제 탈피를 해서 여의도와 함께 3도심으로서 국제 금융중심 지구를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에 따라서 많은 자금들이 영등포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민간 자금이라든지 공적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제 영등포 지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업무 시설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를 신흥 주거지로 만들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에 속해 있는 지역인 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 뉴타운 하면은 뭐 신길 뉴타운 하면은 정말 예전에 분양가 대비 지금 시세 가격이 뭐 3-4배 오를 정도로 초고가 브랜드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환경이 해마다 개선이 되는 곳이 바로 이제 영등포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복잡했던 영등포 로터리가 고가철도도 이제 철거가 되겠습니다. 사고도 굉장히 많고 복잡했던 이 지역에 고가철도가 철거가 되고요. 이제 지상부에는 여의도 공원의 2배 이상의 이런 환경을 만듦으로써 굉장히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는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영등포 하는 이유가 이제 3도심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양평동이 직접적인 교통 호재다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월드컵 대교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제 올해 개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성산대교와 가양대교에 이제 교통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제 서부간선도로와 지하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마포구 상암동과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와 연계해서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고 공사 현장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차량들이 모두 다 지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지하에 있는 차량들이 모두 5만여 대가 지나가고요. 이제 지상부에는 뭐 카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서관 등을 조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안양천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효과. 이제는 이제 벚꽃들이 굉장히 안양천에 많이 필 텐데요. 정말 풍경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이제 관광 명소로 또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럼으로써 이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상권이 발전이 되는 그러한 효과까지도 누려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의 이제 시그니처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파크원, 가장 여의도에서 높은 건물로 이제 형성이 되어. 뭐 전국에서 가장 큰 H백화점이 뭐 얼마 전에 또 개장을 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여의도에는 이제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업무 시설을 비롯해서 또 호텔이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이제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같이 발전하는 곳이 바로 이제 영등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좀 낙후된 이미지의 영등포구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개발의 여지가 있는지를 보시고 진행 사항들 보시고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 세워볼 거고요. 투룸 오피스텔의 가격까지 만나볼까요? 네, 서남권의 핵심 지역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영등포입니다. 이제 영등포 내에서도 양평동 육가 같은 경우에는요, 9호선 선유도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투자 메리트가 있겠고요. 도심 내에서도 주변에 녹지 시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서남권의 직장인 수요 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선호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중요한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주거 가치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아주 가까이에서 누려보실 수 있다라는 점, 특히나 일자리가 바로 내 집 근처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는 이 오피스텔의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본다면은 도심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빽빽하게 밀집이 되어 있어서 조망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이제 도심권 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희소성이 있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임차인들의 수요 자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안양청 조망권,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는 한강 조망권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망권의 메리트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는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도심권 내에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큰 메리트가 있는 투자 전략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9호선 선유도역에서 지금 선유도역의 투룸 오피스텔이 지금 선유도역에서 한 도보 1분이 채 걸리지 않은 것도 있고요. 도보 한 4분 정도 떨어져 있는 투룸 오피스텔 모두 다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텔인데요. 이제 투룸들의 가격들이 3억 4,500에서 3억 6,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지금 2천만 원으로도 안양천 조망권과 그리고 한강 조망권을 누려보실 수 있는 풀 옵션의 투룸 오피스텔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월 90에서 1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양평동 육가 선유도역 9호선 초역세권의 투룸 오피스텔 가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한 오피스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엔 이사님과 서초구 쪽 가보겠습니다. 뭐 강남 3구이기도 하고 양재천도 좀 흐르잖아요. 입지 조건부터 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강남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강남에서도 살기 좋은 곳으로도 정평이 나여 있는 이제 서초구 양재동에 이번에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서초구는 뭐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 안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뿐만 아니라 실거주를 굉장히 원하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양재동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주택이 양재역의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재동의 특징이요. 이런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신축 아파트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연립 다세대 아파트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있는 형태인데요. 특히나 이제 아래쪽이 양재 시민예술역 쪽으로 다세주택이랑 연립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재역의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점에서 아시다시피 양재역은요 지금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3호선과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양재역을 이용이 가능하겠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양재역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지가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게 앞으로 이제 GTX C 노선이 들어서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고요. 바로 왼쪽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교통이 더욱더 편리해지는 양재동으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천변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주택들의 가격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양재천이 바로 도보 1분이 채 걸리지 않은 양재천이 흐르고 있고요. 이 양재천 그 도로를 따라서 또 카페 거리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양재동에 일자리 하면 바로 먼저 떠오르는 게 양재 R&D 연구단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곳에 종사하시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또 양재동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위쪽으로는 신분당선을 따라서 한정거장만 가면 바로 이제 강남역 상권 업무시설이 생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테헤란로의 벤처 산업벨트라든지 언주 신노년 노년 쪽에 이제 KBT의 이제 의료관광 산업벨트 그리고 이제 서초의 옛 정보사 부지에 또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생겨나면서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고 지금도 수많은 일자리들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 다들 왜 살기 좋다 하는지 오늘 이유를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개발 호재에서도 좀 빠지지 않는 동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양재역 역세권의 호재에는 어떤 게 기대가 될까요? 네, 뭐니 해도 이 지가 상승의 첫 번째 포인트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앞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R&D 특구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강남역이나 이제 서초역에 이제 서초대로를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서초대로의 낮았던 건물들을 높게 지을 수 있음으로써 수많은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강남역에 알짜 부지가 있죠. 롯데칠성부지라든지 이제 코롱 부지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역시나 이제 삼성타운과 맞물려서 세계동에 큰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또 내 집 근처에 바로 또 하나의 업무시설이 아주 가깝게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강남역의 상업 업무 쇼핑 시설을 늘려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보실 수 있는 큰 호재가 바로 인근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GTX-C 노선이 바로 이제 양재역에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GTX-C 노선 뭐 빠르면 올해 말에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양재역에서 GTX-C 노선이 되게 된다면은 이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와는 한정거장이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삼성역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 신분당선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단계 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남에서부터 신사역까지 1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된
된다면은 이제 용산까지 또 2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양재에서 용산까지는 15분 이내로 정말 빠르게 도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용산의 국제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이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단절됐던 강남권의 생활권이 더욱더 단일화되면서 집가 상승을 크게 불러일으킬 만한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이 사이에 주변의 집값들이 앞으로 또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모두 다 이제 지하화를 시켜서 이제 지상부에는 공원화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또 쾌적해지는 주거 환경까지도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재동은 앞으로 수많은 교통 호재, 업무 시설, 계속해서 집가 상승을 누려보실 수 있을 만한 다양한 개발 호재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지금은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GTX 신노선이 지나간다는 소문만 돌아도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하던데 GTX 신노선이 정확하게 지나가게 되는 양재역 역세권이고요. 자, 일자리까지 크게 늘어난다고 하니까 문의를 참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3호선과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양재역, 앞으로 GTX C노선까지 들어선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고요. 인접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까지 교통이 날로 좋아지는 이제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워낙 강남권에 있기 때문에 생활의 만족도라든지 일자리 수요 자체들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또 수많은 업무 시설이 또 근처에서 생성이 된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안양천, 천변을 끼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큰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되는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생성이 되는 이제 선분양 가격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 지금 양재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투룸의 신축들이 모두 다 5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3개동으로 들어갑니다. 1개동은 상가, 이제 2개동이 주택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너변에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도 굉장히 가지고 있고요. 지금 서초구의 전세 시세가요. 지금 4억 5천에서부터 4억 7천만 원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요, GTX C노선이 강남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실투자 금액이 굉장히 작게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3천만 원으로 서초구 양재동에 투룸의 주택을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나는 좀 월세를 좀 희망을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보증금 약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양재동에서 이제 가장 입지적인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이제 바로 앞에 도보 1분이 채 지 않은 곳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다라는 점, 실제로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재천에 산책하기, 운동하기 굉장히 좋고요. 꽃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피고 너무나도 예쁜 산책로가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일자리는 많지만 역시나 강남권 내에서도 녹지 공간이 굉장히 또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 환경을 원하는 젊은 직장인들, 연구원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지역 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초구 양재동은 교통뿐만 아니라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권 내에서도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초구 양재동을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가가 많이 올라 있어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한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까지 만나봤고요. 자, 올해는 내 집 마련 혹은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1:1 전화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내 집 마련의 타이밍과 투자의 변화 대응 방법까지 1:1 무료 전화 상담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박미희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번호 계속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더불어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투자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